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6년 2월 25일 개봉 중국 애니메이션 너자2입니다. 중국에서 2025년 1월에 개봉한 작품인데 한국은 1년 정도 늦게 개봉하게 되었네요. 1편은 한국에 개봉도 안 했지만 2편을 개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작품이기 때문에 늦게라도 한국에 개봉을 하네요. 왜 화제가 되었느냐? 월드와이드 20억 불 흥행, 그 중에서 19.5억 불이 중국 내수 흥행,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개봉한 성적으로 0.5억 불을 채워서 20억 불 흥행을 달성했고요. 이거는 대단하긴 한데 뭔가 좀 그렇죠. 이거를 중국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과시할 수 있는 기록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건가? 어쨌든 숫자 자체는 대단한 숫자인 건 맞아요. 미국에서 내수만으로 10억 불을 넘긴 영화가 없거든요.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가 9억 3천만 불, 그게 최고 기록인데 중국에서 그 두 배의 내수 흥행이 나왔으니까 대단하기도 하고 뭔가 기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너자2 뿐입니다. 내수로 10억 넘긴 거. 그 다음 순위가 장진호. 이거는 한 8, 9억 불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자2가 진짜 압도적인 흥행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 2,500만 관객 정도 동원한 영화가 나온 느낌이랄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흥행을 한 것인가? 일단 뭔가 분위기를 탄 것 같기는 해요. 원래 영화 흥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이번 설 연휴 흥행 결과만 봐도 솔직히 영화들이 고만고만 하거든요. 저도 물론 왕사남이 가장 낫다고 생각하지만 왕사남이 엄청 특출나게 완성도가 높고 재밌는 영화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흥행 추이가 천만 관객 얘기도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하잖아요. 뭔가 딱 그렇게 분위기 타는 게 있어요. 너자2는 흥행이 분위기 타니까 완전 월드 클래스에서 놀잖아. 월드와이드 연관 1위 한번 해보자. 그런 분위기 때문에 더 많은 관객들이 몰려갔겠죠. 결국 주토피아와 아바타가 20억 불 못 넘겨서 너자2가 2025년 연관 1위를 했습니다. 중국 영화로는 최초. 그렇게 분위기를 탄 게 있는 거고, 그리고 작품 자체도 굉장히 훌륭하긴 합니다. 저는 솔직히 기대보다는 아니었는데 굉장한 작품이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특히 시각적인 임팩트가 진짜 엄청나긴 하더라고요. 이런 첨단 기술 분야, 인공지능, 자율주행, 드론, 로봇 등등 중국 기술력이 이미 최고 수준이잖아요. 저희 집에서 로봇 청소기도 잘 쓰고 있습니다. CG 애니메이션 기술도 헐리우드에 전혀 밀리지 않고 그 이상 수준까지도 보여주는 것 같은, 야 진짜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는 아바타 시리즈를 봐도 밋밋한데 더 이상 시각적인 임팩트만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용이나 캐릭터 이런 게 중요한데 너자2의 내용은 1편이 우리나라 개봉 안 했잖아요. 저는 그래도 어떻게 1편을 보기는 했는데 내용만 보면 1편이 더 나았던 것 같아. 상영 시간도 2편이 30분 정도 더 길거든요. 조금 늘어집니다. 그리고 1편부터 봐야 2편까지 쭉 완성되는 감정선이 있어요. 2편의 재미를 온전하게 느끼려면 1편을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편을 본 사람이 많지 않을 테니까 2편의 재미를 온전하게 느낄 관객도 많지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주인공 디자인이 별로다 뭐 그런 반응도 있던데 저는 디자인과 캐릭터성은 아주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작은 악동 같은 이미지 오히려 이 상태가 되게 매력 있어요. 그런데 성장한 신체로 변할 때가 있거든요. 그 모습은 특히 옷차림 때문에 원피스 루피처럼 보여가지고 얼굴은 기어포 상태일 때 그런 느낌? 이건 좀 별로다. 꼬마 악동 같은 캐릭터가 되게 괜찮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캐릭터의 이름. 이거 왜 우리나라에 노자로 개봉합니까? 한자를 왜 중국식으로 읽지? 우리는 나타라고 하잖아.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심지어 노자보다 나타가 훨씬 멋있어. 나타라고 하니까 이름 버프 제대로 받는 캐릭터잖아요. 노자는 진짜 없어 보이는데? 이거는 마치 조조가 주인공인 삼국지 영화 개봉하면서 유부녀 킬러 차오차오 뭐 이런 제목으로 개봉하는 꼴이잖아요. 제목을 너자로 해버리니까 일관성도 없어요. 다른 캐릭터 이름이나 지명들은 다 한국식 명칭으로 나오거든요. 신공표라든가 옥허관 뭐 이런 거 다 한국식으로 한문 읽은 건데 왜 주인공 나타만 중국식으로 너자라고 읽냐고. 너자가 너무 없어 보여서 저는 계속 나타라고 하겠습니다. 조조는 조조지. 우리나라에서 누가 차오차오라고 해요. 나타도 나타다. 너자는 개뿔. 나타는 중국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서유기, 봉신년이 이런 소설에 등장해서 알게 된 사람이 많죠. 저는 서유기 책은 다 읽었고
있고 봉신연이는 예전에 대학교 도서관에 이 책이 있어가지고 읽으려고 하다가 1권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못 읽었습니다. 그런데 봉신연이가 일본에서 만화로 나왔죠. 물론 되게 덕후 감성으로 변형이 된 작품이긴 했지만 그래도 소설 봉신연이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등장인물들도 거의 그대로 나오고요. 나타는 보페인간이라는 모습으로 등장했죠. 뭔가 나타는 무지막지한 템빨 캐릭터다,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특히 유명한 게 건건권이라는 무기, 이거 용랑전이라는 만화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과거에 나타가 사용했던 전설의 무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너자 애니메이션에서는 건건권이 서유기 손오공이 머리에 쓰고 있는 긴고와 비슷한 용도로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나타의 힘을 억누르는 족쇄 같은 거, 손오공이나 나타 둘 다 비슷한 캐릭터죠. 우리 편이지만 뭔가 제어를 할 수 없는 사고뭉치 악당 같은 그런 캐릭터. 이거 너자 애니메이션 스토리가요, 절대쌍교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오병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나타와 오병이 친구이기도 하고 대립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절대쌍교의 광소 화무결 관계랑 진짜 비슷해요. 캐릭터 이미지도 비슷하고, 그리고 나타 안에 품고 있는 사악한 기운이라고 해야 하나? 마환이라고 있는데 마귀의 구슬이라는 의미겠죠. 이게 나루토의 구미 아니면 주술회전의 료멘스쿠나 그런 비슷한 느낌이 있고요. 특히 마을 사람들이 나타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모습은 완전 졸렬린 마을 그 자체.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작품들의 기시감이 느껴집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교자라는 이름의 감독이 만들었는데 중국이 반미 반일하는 나라이긴 하지만 교자는 미국과 일본 작품을 많이 보고 공부하고 영향을 받았다고 대놓고 말한 감독이고요. 그래서 되게 미국 애니메이션스럽기도 하고 일본 애니메이션스럽기도 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좋게 말해서 중국 작품스럽지가 않다, 뭔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느낌. 그런데 이 작품의 내용에 담긴 의미를 분석해보면 제가 좀 꼬아서 보는 거거나 아니면 편견일 수 있는데, 이 편에 나왔던 하이라이트 전투씬 보면 저기 시커먼 애들이 우리 편이야, 황금색으로 밝게 빛나는 애들이 적이고, 이게 미국의 세계 질서 하에서 불량 국가로 찍혀있는 반미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미국에 대항하는 그런 구도처럼 보인단 말이죠. 진짜 나쁜 놈들은 미국이다, 은근히 그런 메시지가 보였고요. 물론 전혀 노골적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중국 애니메이션이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트럼프 시대가 된 이후로 관세라든가 미국의 말도 안 되는 대외 정책 때문에 우리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고생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라리 중국이 낫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해외에서 중국의 문화 콘텐츠라는 게, 물론 게임은 예외로 칩니다. 게임은 예외이긴 하지만 그 외에 일반적인 영상 콘텐츠 분야,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등, 애니메이션은 일본이 너무 사고 영화와 드라마는 한국, 거기에 한국은 음악 분야의 케이팝도 있고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 강국이라는 지위를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나라에 내주고 있는 게 중국의 현실이잖아요. 너자2가 20억 불 흥행했지만 거기서 내수 흥행 제외하면 별 볼 일 없다는 거.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 때도 내수 빼면 별 볼 일 없다는 소리 나왔었는데 2025년에 나온 무한성편은 일본 내수 흥행 제외해도 해외에서 5억 불 이상을 벌었어요. 내수 제외한 흥행으로는 너자2의 10배 이상의 흥행입니다. 사실상 너자2가 무한성편의 10배 격차로 처발린 셈이죠. 그래놓고 내수발로 2025년 월드와이드 1위 한 게 그렇게 자랑스러울 일인가? 오히려 중국 문화 콘텐츠 산업 역량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결과가 아닌가 싶은 겁니다. 제가 방금 역량의 한계라고 말했는데 작품 자체를 만드는 역량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너자2가 세계 최고 수준의 애니메이션 기술력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중국 고대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보편적인 주제와 메시지도 담아내고 있는 탄탄한 스토리까지, 너자2는 굉장히 훌륭한 애니메이션이 맞아요. 그런데 왜 무한성편처럼 내수 제외하고 몇 억 불씩 흥행을 할 수가 없는 건가? 그게 그냥 중국이라는 나라의 현실인 거죠. 중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유튜브와 넷플릭스도 정식 서비스가 안 되는 나라,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 시대가 되면서 한국 같은 신흥 문화 콘텐츠 강국이 그런 새로운 플랫폼을 발판 삼아 떡상했잖아요. 특히 넷플릭스 때문에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콘텐츠들을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과거에 거의 접할 일이 없었던 동남아, 남미 이런 나라의 콘텐츠들을 넷플릭스를 통해 종종 보거든요. 그런 콘텐츠들에서 뭐가 느껴지냐면 우리도 오징어 게임 같은 거 하나 터뜨려서 한국 같은 콘텐츠 강국이 되어야지, 그런 욕심이나 도전정신 같은 게 느껴집니다. 뭔가 세계 콘텐츠 산업이라는 게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를 발판으로 제대로 대박 터뜨려 보겠다면서 들끓고 있는 게 느껴져요. 물론 오징어 게임 같은 대박 작품이 쉽게 나올 수는 없지만 그런 목표를 잡고 같은 판에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하지만 그 판 위에 중국은 없다. 되게 희한하죠? 중국이 북한 같은 폐쇄 국가도 아닌데 유학, 이민, 관광 전 세계에 중국인들이
발박을 거리는데 공산당 일단 독재를 공고히 하겠다고 그렇게 미디어를 통제하고 있다는 게 정말 저들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건가? 넷플릭스와 유튜브 같은 플랫폼뿐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미디어와 콘텐츠 산업에 대한 검열과 통제가 심하다는 게 중국이 스스로 어마어마한 족쇄를 채우고 있는 꼴이죠. 그런 통제 시스템은 중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에서 중국을 싫어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이미지인 국가잖아요. 특히 콘텐츠 산업에서는 이렇게 나라 이미지의 관리가 안 되면 해외에서 그런 나라의 콘텐츠는 외면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공산당의 사상이나 철학에 반하는 그런 내용이나 소재도 엄격히 제한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콘텐츠의 다양성도 없는 거고 파격적이고 신선한 시도도 나올 수가 없는 환경이다. 이런 중국의 현 상황을 우리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를 잘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X에서 동남아 쪽 혐한 이슈로 난리가 났었다고 하죠. 그런 상황이 저는 되게 우려가 되더라고요.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 강국의 지위는 언제든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한국 이미지에 안 좋은 이슈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언젠가 크게 터질 위험도 있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이제는 국가 이미지 관리라는 게 정말 중요한 시대다. 이거는 나라를 움직이는 그런 높으신 분들뿐 아니고 국민 개개인이 신경 써야 하는 문제 같기도 해요. 너자2라는 작품을 보고 그리고 이 작품의 기이한 흥행 결과를 보면서 뭔가 그런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대단한 작품을 만들어도 국가의 이미지가 이 지경이면 세계에서 인정받기는 힘들다. 한국도 국가 이미지 관리를 잘해야겠다. 그런 교훈을 주는 작품이었습니다. 너자2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